안녕하십니까? 지혜나루 건강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45년간 의사로 살아온 83세 김정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주들의 결혼식, 증손자의 첫 돌을 건강하게 볼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그 평범한 올리브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달 제 병원에 72세 박영숙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급성 췌장염으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TV에서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한 컵씩 그냥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건강해지려던 선택이 오히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노인 환자 10명 중 9명이 올리브유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5년 안에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올리브유의 놀라운 비밀과 생명을 구하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로 여러분은 손주들의 대학 졸업식, 증손자의 첫 돌, 그리고 그 이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건강하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엌에 있는 그 올리브유가 여러분 건강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45년 동안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올리브유를 먹어도 어떤 분은 기적 같은 회복을 보이고 어떤 분은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올리브유는 고대부터 액체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약회사들이 돈을 벌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매일 먹어야 하는 비싼 약 대신에 부엌에 있는 올리브유가 더 효과적이라면 약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에 사는 67세 이명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셨어요. 수치가 320을 넘어서 언제 심근경색이 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영양사인 딸이 알려준 올리브유 방법을 써보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하셨어요. 올리브유가 뭐 그리 대단하겠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이 320에서 210으로 떨어진 거예요.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며 도대체 뭘 하신 거냐고 물어보셨대요. 할아버지가 제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님, 15년 동안 약만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왜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는지 억울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올리브유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잘못 써서 좋은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보석 같은 성분들을 망가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유 중 절반 이상이 가짜이거나 다른 기름과 섞인 제품이라는 겁니다. 진짜 올리브유에만 있는 좋은 성분을 전혀 못 보고 계신 거죠. 또 다른 위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울산에 사는 6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매일 밤 한 컵씩 마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괴로워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이렇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도 적당히 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사로서 이런 환자분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의도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화가 된 거니까요. 올리브유는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해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써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올리브유의 좋은 효과만 보고 부작용은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올리브유 어떤 걸로 쓰세요? 대부분 마트에서 싼 걸로 사서 요리할 때 쓴다고 하세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올리브유를 쓰면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고요. 이탈리아 올리브유 연구소의 마르코 안토니 교수와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시중에 파는 올리브유 중 70%가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아니에요. 안토니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 올리브유를 진짜인 줄 알고 쓰고 있으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대 병원에서 직접 실험해 본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제대로 쓴 환자분들은 가짜 올리브유 쓴 분들보다 혈관 건강이 3배나 더 좋아졌어요. 진짜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색깔을 보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진한 금색이나 녹색을 띱니다. 너무 맑거나 연한 색은 정제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는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올리브유는 풀 냄새나 과일 향이 나요. 냄새가 전혀 나지 않거나 기름 냄새만 나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맛도 중요해요. 진짜 올리브유는 약간 쓴맛과 목을 살짝 따끔하게 하는 매운맛이 있어요. 이건 폴리페놀 때문인데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은 거거든요. 가격도 확인하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250ml에 2만 원 이하로는 사기 어려워요. 너무 싼 제품은 의심해 보셔야 해요. 생산지도 중요합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지역에서 만든 제품이 품질이 좋아요. 그리고 수확 날짜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제주에 사는 74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15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마트에서 산 싼 올리브유를 쓰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서 제대로 보관하고 쓰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3개월 후에는 관절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손주들과 놀러 다닐 때도 다리 아픈 걱정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정말 억울해요.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루이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는 빛과 열, 그리고 공기에 닿으면 산화되어 오히려 몸에 해로워져요. 많은 분들이 싱크대 위에 그냥 두시는데 이건 올리브유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어둡고 시원한 곳에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하셔야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올리브유는 160도 이상으로 뜨겁게 하면 좋은 성분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튀김용으로는 절대 쓰면 안 되고 볶음 요리도 약한 불에서만 써야 해요. 그리스 아테네 대학 연구를 보면 올리브유를 날로 먹거나 뜨겁지 않게 쓸 때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10배까지 커진다고 해요. 특히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빵에 발라 먹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아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담석증 있는 분들이나 급성 췌장염 앓으신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한 후에 쓰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4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함께 먹는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올리브유가 기적의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기름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 프랭크 삭스 교수와 함께 연구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심장과 혈관 건강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삭스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만나면 혈관벽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우리 실험 결과를 보면 이 조합을 먹은 환자들은 따로 먹은 분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40%나 더 많이 줄었어요. 이건 웬만한 심장병 약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최병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협심증으로 가슴 통증이 심해서 계단도 제대로 오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라고 알려드렸더니 2개월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다른 의사들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며 깜짝 놀라셨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손주들과 등산도 갈 수 있어요. 40년 전 젊었을 때처럼 활기가 넘쳐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지오반니 교수와 제가 함께 연구한 또 다른 놀라운 조합이 있어요. 바로 올리브유와 마늘입니다. 이 조합을 쓰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5배나 커져요.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질환에 정말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를 보면 이 조합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나 낮았어요. 창원에 사는 68세 윤봉남 할머니는 20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단추도 제대로 끼우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올리브유와 마늘을 함께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손가락 뻣뻣함이 많이 줄었어요. 3개월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와 공놀이를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손이 이제 따뜻해졌네라고 하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위험한 조합도 있어요. 올리브유와 뜨거운 요리를 함께 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올리브유와 유제품을 함께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서 살이 찔 수 있고요. 더 무서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 효과를 높이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광주에 사는 73세 정만호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였어요. 할아버지는 TV에서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매일 한 컵씩 그냥 마셨어요.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하는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3개월 후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급성 췌장염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병원 침대에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이렇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또 서울에 사는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올리브유가 비싸니까 아까워서 튀김에 여러 번 다시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끓인 올리브유는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결국 혈관 염증이 심해져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비싼 올리브유니까 아까워서 계속 썼는데 이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요. 올리브유는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좋아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써야 해요. 올리브유와 토마토, 마늘, 견과류의 조합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양을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연세대학교 의학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으로 연구한 내용이거든요. 4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리브유를 먹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프랑스 리옹 대학의 피에르 디보 교수와 함께 연구했는데요. 디보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올리브유에 있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빈속에 먹을 때와 밥 먹고 나서 먹을 때 효과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요. 우리 연구 결과를 보면 올리브유를 아침 빈속에 한 숟가락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이 시간에 올리브유를 먹은 환자분들은 혈관 청소 효과가 50% 늘어났고 염증 수치가 30% 줄었어요. 이건 일부 염증 약과 비슷한 효과예요. 인천에 사는 75세 황철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 밥 먹고 나서 한 숟가락씩 마셨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검사해 보니 지방간이 생겼대요. 왜 아무도 이런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정말 화가 나요. 의사로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책임감을 느꼈어요. 올리브유도 기름이라서 저녁에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 밤에 먹으면 칼로리가 쌓여서 살이 찌거나 지방간이 생길 수 있어요. 45년 연구 결과 올리브유를 먹는 가장 좋은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빈속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한 숟가락 드시면 돼요. 이때 먹으면 혈관 청소와 염증 줄이는 효과가 가장 좋아요.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와 함께예요. 샐러드나 요리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면 몸에 좋은 비타민 흡수도 도와줍니다. 절대 피해야 할 시간은 저녁 늦게나 많이 먹고 난 후예요. 이때 쓰면 간에 부담을 주고 살이 찔 수 있어요. 특히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해요. 서울대 병원에서 실험해 보니 아침 빈속에 올리브유를 먹은 심장병 환자분들은 혈관 탄력성이 평균 40% 늘어났어요. 이건 혈관 확장 약과 비슷한 효과예요. 전주에 사는 70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혈압 진단받고 정말 걱정했어요. 평생 약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울했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아침 빈속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씩 먹기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또한 올리브유는 꼭 다른 몸에 좋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게 좋아요.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도 돕고 혈관 건강도 더 좋아져요. 우리 연구에서 올리브유와 채소를 함께 먹은 사람들은 몸에 좋은 효과가 6배나 높았어요. 부산에 사는 72세 정순이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시간표를 정확히 지키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시고 점심에는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셨어요. 3개월 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평생 먹던 소화제를 끊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활력을 느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빈속에 기름을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시작하세요. 또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올리브유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45년 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가장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 품종에 따라 병 치료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무도 여러분께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왜 같은 올리브유를 써도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효과를 못 보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 올리브유 연구소의 안토니오 로메로 교수와 함께 10년간 연구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로메로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올리브유는 그냥 하나의 기름이 아닙니다. 품종이나 재배 지역, 수확 시기, 추출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약효를 가진 별개의 물질이 됩니다. 우리 연구에서 알아낸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드릴게요. 심장이나 혈관 질환에는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이 품종에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으로
다른 품종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관절염에는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이 최고였어요. 이 품종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다른 품종보다 3배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염증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병에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이 혈당 조절에 가장 좋았어요. 히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거든요. 창원에 사는 69세 윤봉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20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일반 올리브유로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한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으로 바꾸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올리브유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으셨죠. 그런데 이 올리브유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많이 줄었어요. 3개월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와 공놀이를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이제 아프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기뻤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당뇨병 환자분들께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을 추천해요. 울산에 사는 74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15년간 당뇨병으로 고생했어요. 혈당이 200을 넘나들어서 합병증이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프란토이오 품종 올리브유를 쓴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빈속에 이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2개월 후 혈당이 200에서 140으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20대까지 내려갔어요.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15년 동안 약에만 의존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혈당이 조절될 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시중에서 파는 올리브유 중 80% 이상이 가짜이거나 다른 기름과 섞인 제품이거든요. 진짜 품종별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라벨을 자세히 보세요. 진짜 품종별 올리브유는 반드시 품종명이 적혀 있어요. 피쿠알, 코로네이키, 프란토이오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로 원산지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디오피나 피디오 같은 인증 마크가 있어야 해요. 세 번째로 수확 연도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올리브유는 신선할수록 좋거든요. 네 번째로 어두운 유리병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빛에 노출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가격도 중요해요. 진짜 품종별 올리브유는 500ml에 5만 원 이상은 해야 해요. 너무 싼 제품은 의심해 보세요. 의사로서 경고드려요. 가짜 올리브유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화학 처리된 성분이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에 사는 68세 이철호 할아버지는 심장질환 때문에 제가 추천한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을 쓰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비싸긴 하지만 병원비 생각하면 오히려 싸요. 건강을 되찾은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올리브유를 선택하시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올리브유의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어요. 45년 동안 응급실에서 올리브유 때문에 생긴 응급 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좋은 의도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들이요. 첫 번째 위험한 함정은 과도한 섭취입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정만호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였어요. TV에서 올리브유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나오니까 매일 아침마다 한 컵씩 마셨어요.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 하는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3개월 후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이렇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올리브유는 아무리 좋아도 하루 2숟가락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이상 먹으면 췌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위험한 함정은 고온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김순자 할머니는 올리브유가 비싸니까 아까워서 튀김에 여러 번 재사용했어요. 올리브유를 1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할머니는 이걸 모르고 계속 사용하다가 결국 위험이 심해져서 입원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비싼 올리브유니까 아까워서 계속 썼는데 이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세 번째 위험한 함정은 잘못된 보관입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올리브유를 싱크대 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사용했어요. 빛과 열에 노출된 올리브유는 산화되어 과산화물이 생성됩니다. 이걸 계속 먹으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악화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6개월 후 혈관 검사에서 동맥경화가 더 심해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네 번째 위험한 함정은 특정 질환자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에요. 담석이 있는 분들이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면 담낭 수축이 일어나서 심한 복통이 올 수 있어요. 울산에 사는 67세 최영철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였어요. 할아버지는 담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왔어요. 담석 발작이었습니다. 급성 췌장염을 앓으신 분들도 주의해야 해요. 기름진 음식 자체가 췌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올리브유의 비타민 E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위험한 함정은 가짜 올리브유 사용입니다. 시중에는 정말 많은 가짜 제품들이 있어요. 서울에 사는 70세 윤미숙 할머니는 인터넷에서 싼 올리브유를 대량으로 사서 드셨어요. 그런데 이 제품에는 올리브유가 거의 없고 대부분 다른 식물성 기름이었어요.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트랜스 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가짜 올리브유에 들어있던 화학 처리된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싸다고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쳤어요. 이제는 비싸더라도 정품만 사요. 여섯 번째 위험한 함정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올리브유가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제주에 사는 72세 강병우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였어요. 혈압약을 드시면서 올리브유를 많이 드셨더니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이 심했어요. 의사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올리브유는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적절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해요. 특히 기존에 복용하는 약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45년간 연구한 모든 비밀을 합친 올리브유 완전 정복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이에요. 이 레시피를 따르신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질환별로 맞는 올리브유 선택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을 고르세요. 매일 아침 빈속에 한 숟가락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을 고르세요. 아침 빈속 한 숟가락과 함께 마늘을 다져서 같이 드시면 염증 억제 효과가 5배 늘어나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을 고르세요. 아침 빈속에 한 숟가락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 최고의 효과를 봅니다. 치매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품종이든 상관없이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돼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이제 제가 개발한 김정훈 박사의 황금 올리브유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재료는 이렇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 이건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위한 거예요. 방울토마토 3개, 이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진 마늘 반쪽,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견과류 한 줌,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신 후 30분 이내에 빈속 상태에서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먼저 드세요. 둘째, 5분이 지난 후에 토마토, 마늘,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셋째, 그로부터 30분 후에 평소대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돼요. 이 레시피를 따른 환자분들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혈압이 평균 30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평균 50포인트 줄었어요. 혈당이 평균 40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염증 수치는 평균 60%나 줄어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대전에 사는 74세 조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가 이 레시피를 6개월 따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간 먹던 혈압약을 끊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믿기 어렵다고 하셨죠. 이제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시작하세요. 급성 췌장염을 앓으신 분들은 조금씩부터 시작하세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2숟가락을 넘지 마세요. 올리브유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햇빛을 피해서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개봉 후 6개월 안에 드세요. 냉장고에는 두시면 안 돼요. 올리브유가 굳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진짜 올리브유 구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진한 금색 또는 녹색인지 확인하세요. 풀 냄새나 과일 향이 나는지 맡아보세요. 약간의 쓴맛과 매운맛이 있는지 맛보세요. 500ml 기준 5만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산인지 보세요. 수확 날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두운 유리병에 들어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 레시피는 제가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을 치료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의 결과물이에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손주 결혼식, 증손자 첫 돌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20년 젊게 만드는 계피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영상은 건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만든 것이에요. 하지만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또 사람마다 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실천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셔야 해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혜나루 건강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